예, 안녕하십니까. 이혼 분야 최강자, 이혼 전문서 15권을 집필한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당치도 않다면서 기각해버린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이해하시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즉 유책주의의 예외를 받아들여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냐? 이 기준에 대해서 원론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해당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저희 블로그를 들어오셔서 정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로그 주소는 아래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정보, 사례, 판례, 이론 모두 포스팅해 놓았습니다. 해당 글을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유책주의의 예외를 받아들여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그 원칙에 있어서 원론적인 기준이 있죠. 또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례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또 추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원론적인 기준, 구체적인 기준, 또 추상적인 기준. 그래서 좀 복잡하실 텐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신의칙 위반의 여지가 적거나 없어야 돼요. 또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의치기 위반의 여지가 적다 함은 쉽게 말해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 위반의 여지가 없거나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다 함은 이혼을 해도 남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첫 번째, 신의치기 위반의 여지가 적고 두 번째,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 해당 사례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와 관련이 됐다. 그러면 원론적인 기준, 구체적인 기준, 또 추상적인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복잡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원칙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사례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례예요. 근데 판례가 가당치도 않다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인데 어떤 사례이기 때문에 판례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는지 사실관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남과 처을녀는 1992년 혼인해서 혼인한 이듬해 을녀가 딸을 출산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을녀가 병원에서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출산 직후 자궁출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궁적출 수술을 시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수술 과정에서 제1경추와 제2경추가 탈구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려는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의료과실을 주장하면서.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해요. 그래서 을려가 항소하죠. 근데 2심에서 조정을 합니다. 즉 을려는 병원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청구를 포기하라. 대신에 병원에서는 을려가 죽을 때까지의 모든 치료비를 무료로 해준다. 과거 치료비는 물론이고. 왜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냐면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면 의료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의사의 과실이 불보듯 뻔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판사님이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처리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치료비는 들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려는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고 운동 능력이 상실되고 호흡근 능력이 상실돼서 장기간 호흡기를 이용해서 기계적 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머리, 목 등은 감각 기능, 운동 능력이 전혀 상실되지 않고 정상입니다. 또 뇌 기능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대화나 의사전달도 모두 가능하고 지적 판단 능력도 정상입니다. 또 식사도 가능하고, 물론 기도에 튜브를 삽입한 상태여서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없지만 의사소통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감남은 초기 몇 년 동안은 병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의료의 병간호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 방문이 뜸해지다가 최근 10년 동안은 병문안을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남은 딸이 5살 정도 되었을 무렵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었는데, 병원을 다녀온 후 딸이 아팠다는 이유로 그 이후 한 번도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죠. 그리고 딸이 6살 되었을 무렵 한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딸로 하여금 그 여성을 자신의 엄마로 알고 성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감남은 을려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죠. 이혼하고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법원은 약 10개월간의 심리를 맞춘 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과연 그 판결 내용은 어땠는지 감남의 주장, 을려의 주장은 생략하고 법원의 판단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려가 의료과실로 인해서 사지마비된 것은 을려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감남은 을려가 입원한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을 만나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고 있고,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한정없는 경제적 희생도 감내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감남으로 하여금 을려와 이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감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비록 병원에서 을려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을려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감남은 을려의 입원 이후 불과 몇 년 동안만 병원에 방문하다가 발길을 끊고 을려의 친정 가족들에게 을려를 맡겨둔 채 방치했어요. 그리고 딸조차도 을려에게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부양 협조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결국 을려를 아기로 유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감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을려를 아기로 유기한 감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인 감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판례, 사례를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왜 감남의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일단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즉 유책주의 예외가 적용이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신의칙 위반의 여지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어야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의칙 위반의 여지가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칙 위반의 여지가 없다면 사회적 도덕성에 위반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성의 위반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을려는 사지는 마비됐지만 타인과 대화나 의사전달도 얼마든지 가능했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병문안도 가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잔인하죠. 그리고 딸도 데리고 가서 을려에게 보여주지도 않죠. 그리고 딸이 6살 되었을 무렵에 한 여성을 만나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딸로 하여금 그 여성을 자신의 엄마로 알고 성장하도록 하죠. 이거 보면 아기의 유기죠. 누가 봐도. 예, 아기의 유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도덕성에 위반된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신의축 위반입니다. 첫 번째 요건도 만족하지 않은 것이죠. 자, 두 번째,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물론 의료사고 소송에서 병원비는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만 들어가지 않는다 뿐이지 계속 간호가 필요하죠. 24시간 사지마비니까 모든 간호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혼하게 되면 을려는 병원에서 혼자 있어야 돼요. 모든 부양적 의무는 친정하고 이제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누가 보살피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시킨다면 무조건 축출 이혼이죠. 근데 축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책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이혼시키면 무조건 축출 이혼을 시키는 겁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하지만은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시켜달라? 그럼 을려는 어떻게 하죠? 죽으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안은 어느 모로 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보나 축출 이혼의 염려로 보나 그 어느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감남의 소송 대리인은 감남의 이혼 청구를 막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혼 소송을 막았어야 돼요. 만약에 저희 솔로몬 사무실에 감남이 왔다 그러면 설득했겠죠. 그냥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그냥 사시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10개월 동안 마음고생, 몸고생, 을려도 감남도, 또 돈고생, 돈 들어갔겠죠. 감정고생, 감정 소모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 되는 사건을, 되는 사건을 해야지 안 되는 사건을 하면 타고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드린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